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말씀이죠? 일단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서 하든 이거지. 네. 삼겹살집 엄청 많지만 안녕하세요. 외식인들을 위한 외식 경영 전문 채널 아스타TV입니다. 저는 아스타TV의 마스터 주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저 식당은 뭐 때문에 잘 될까? 저 사람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데 대체 왜 장사가 잘 되나? 저 브랜드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죠? 이런 의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면 여러분도 이른바 대박식당 빅브랜드로 거듭나겠죠. 자, 아스타TV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장사와 경영 잘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 상승을 함께 이뤄보자는 얘기입니다. 준비됐나요? 렛츠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나는 고깃집을 좀 했으면 해.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삼겹살, 오겹살 그런 거 말이야. 그 좋은 고기 떼어다가 그 수리장에서 팔면은 괜찮지 않을라나? 근데 문제는 고깃집도 완전 지금 레드오션이잖아?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 고기도 고기지만은 뭐 점심 장사도 해야 되나, 뭐 또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 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특히나 그 내가 그 상권이 고민이 참 많아. 그 돈을 확 땡겨다가 좋은 자리에 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부터 이렇게 작게 한번 해볼까나. 그 실제로 좀 다양한 상권에서 고깃집 오래 해본, 그래 뭐 이를테면 선배, 그래 선배, 뭐 그런 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주기자의 최고위에서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타TV 주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최고회의라는 말에 정말 걸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고기 대통령 육통령 국중성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빠밤. 그 지금 육통령이 그 명동과 교대에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 특히 명동 그 관광객들 발길 많이 끊겨서 네. 매출이 네. 많이 떨어지긴 했죠. 네, 근데 다행히 네. 저희가 명동에서 오래 장사했잖아요. 네. 이제 올해 19년 차? 네. 18, 19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장사했을 때 명동 못 모르고 들어가서 네.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타겟팅이었고 네, 네. 그런데 또 외국인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별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유통령을 하게 될 때도 한국 사람을 타겟으로 좀 해서 네. 해와서 나머지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깃집들이 사실은 다 중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 그런 데는 다 문 닫았어요. 그쵸. 아예 매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도 버틸만은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명동이 항상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쉬웠던 게, 뭐 식당이든 코스메틱 브랜드든 전부 다 그 관광객, 해외인들을 위주로 이제 막 홍보 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그냥 내수에 항상 집중하다 보면 뭐 다른 데서 오는 손님들이야 그냥 중간중간에 같이 오시는 거고. 그렇죠. 하니까. 제가 육통령은 기본적으로 네. 매출의 한 60, 70%는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고 네. 나머지 한 30%, 뭐 40% 네, 이 정도를 외국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많아질 때는 한 50% 이상도 많아지기도 해요. 네. 중국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면 한국 사람 와서 기다리다가 딴 데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아예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단골들의 그렇죠. 그 호응은 더 좋아졌겠어요. 오히려. 높아졌겠어요. 그래서 그런 충성도는 훨씬 더 네네.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물 같은 그런 네. 사례네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명동이랑 교대, 서울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뜨거운 상권이잖아요. 이제 명동이야 뭐 제가 워낙 자신이 없어서. 워낙 번화한 곳이고 네. 교대는 또 이제 오피스의 그렇죠. 성지인데 이렇게 양쪽 이제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일단 크고 붐비는 상권이다라는 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상권에서 잘 운영하시는 어떤 또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를테면 뭐 오피스 쪽을 공략하려면 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아, 예. 근데 실질적으로 명동도 네. 저희 손님의 대부분은 사실은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네. 여기도 직장인이고 거기도 직장인이 주여서 네. 제가 공교롭게도 장사를 했던 곳들이 전부 다 네. 직장인 그 전에 이제 종로에 있었을 네, 때도 네, 그때도 직장인 네, 상대였고 네. 그래서 직장인에 대한 어떤 생리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장인 상대로 장사가 되는구나. 그런 게 이제 터득된 게 점심 메뉴 같은 거. 고깃집 네, 네. 같은 경우 점심에 진짜 힘들거든요. 네. 고깃집 일단은 고깃집에는 점심 먹으러 사람이 잘 안 와요. 정말 상권이 그렇죠. 좋고 막 먹을 데 없으면 올지 그렇지 않으면 밥집 가거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 직장인 손 되게 많거든요. 점심에 네. 고깃집에도. 육통령 점심 메뉴가 또 유명하죠. 네. 그래서 좀 네.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만약에 가격을 반담적 가격 좀 더 네.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가격 좀 낮추고 네. 이렇게 해서 고깃집이어도 점심 메뉴 좀 잘 되게끔 네, 네. 그래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육통령에서 점심을 안 드셔본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부담 없는 금액에 거의 한정식에 준하는 이제 메뉴가 구성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깃집 점심이라고 하면 대개는 뭐 그냥 이제 탕반을 내서 빨리빨리 손님 회전하는데 그렇죠. 이제 중점을 둔다면 이곳에서는 정말 이제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든데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그렇죠. 여기 계시잖아요. 많아요. 그냥 7,000원, 8,000원에서 네, 먹을 네, 수 있는 네. 곳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싫어하시죠 그런 거? 저는 하루에 거의 한 끼 먹거나 많이 먹으면 두 끼 네. 먹는데 네. 한 끼 제대로 먹자주의여서 네.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뭐 일반적인 걸 저는 먹지 않아서 제가 이제 타겟팅을 한 게 직장인들도 네. 다 세 끼를 다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 끼 중에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싶은 직장인들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타겟팅을 맞춰서 네. 다른데 7,000원, 8,000원 할 때 저희는 조금 그거보다는 또 가격 좀 높죠. 네. 대신에 그거보다 더 훨씬 퀄리티 있게 네. 차이라는 거 나오죠. 네, 맞습니다. 고깃집 점심, 예,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완전 말씀이 중요하죠. 있고요. 예. 네, 완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점심에 왔던 손님이 또 저녁에 노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점심 식사하고 예약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녁에 또 온다고. 네. 빠밤. 우리가 상권 얘기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이 돼지고기 구이집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이제 레드오션이잖아요. 굉장히 치열한 그렇죠. 시장이 엄청 됐는데 치열하죠. 예. 이 고깃집을 차릴 때 상권이 좋으면 물론 장사가 잘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입지한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표님이 보실 때 이 구이집 상권에 얽매여야 되나? 돼지고기는 삼겹살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네. 고기 가장 많이 먹는 게 사실은 닭고기죠. 닭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라 그러면 삼겹살이잖아요. 닭고기 빼면 삼겹살이 거의 2등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삼겹살 장사를 하는 거라면 네네.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나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굳이 상권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상권이 좀 약한 동네 상권이나 네네. 그러면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요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까 골목에서 한다면 작게 시작을 네, 하라. 약간 작게 해서 그냥 네. 부부 경영이나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했었다면 뭐 네네. 본인하고 뭐 알바 하나 두고 해서 좀 구워주고 이렇게 대신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네네. 고기나 내놓으면 안 오니까 맛있는 것도 그러니까 많거든요. 어떤 그 상권이나 그 규모보다는 그 음식에 대한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맞습니다. 일단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서 하든 이거지. 네. 삼겹살집 엄청 많지만 저는 진짜 삼겹살 저는 사진만 봐도 알거든요. 이제 저는 사진만 봐도 네. 거의 90% 이상은 먹으러 갈 집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장사하지만 네. 멀리 어디 가면 네. 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삼겹살집 하니까 야 삼겹살 어디로 갈래? 저는 안 가고 싶지만 네. 굳이 가자고 하면 저도 검색해서 보고 가죠. 네. 보면 알아요. 보면 이제는 뭐 네네. 이분이 좀 자기 매장에 뭔가 그냥 찾은 집이 아니고 공부도 좀 하고 네. 거기도 좀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집인지 아닌지가 이제 보여서 제가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도 그거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먹어보면 알아요. 가서. 그렇죠. 또 이제는 또 워낙 이 미식이 일상화된 때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자,
코로나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 상권 명동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난히 힘든 곳이 됐죠. 바로 관광객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명동 육통령은 매출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꾸준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인 손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한국인 손님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육통령 국중성 대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육통령은 내국인 손님의 방문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이죠. 명동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상권의 매장이라면 이런 육통령 사례를 주목해 봅시다. 위기 상황에서도 식당의 방향성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충성 고객, 단골 손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고깃집이 레드오션 상황에서 그 매장의 입지 상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만나본 육통령은 서울 명동과 교대, 아주 치열하고도 핫한 그리고 비싼 자리에서 운영 중입니다. 즉 육통령은 이제 그 상권 선별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고 민감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국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 창업자와 초보 사장님들이 참고할 만한 요소를 짚어줬는데요. 바로 음식에, 고기에 자신이 있다, 실력이 있다 라면은 상권이 이제 다소 처지더라도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대중이 일부러 찾아올 만한 메뉴, 분위기, 서비스 등이 미리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겠죠. 착각이죠. 아니, 처음에는 네. 우리가 벌써 같이 한 지가 20년 넘었어요. 네. 그렇죠? 22년? 네.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